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 처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일어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주나 상급자, 동료 근로자가 성희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됐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무원이라면 행정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기업은 사내규칙에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의 경우 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추행 여부를 두고 다투었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변론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억울하고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 다투기보다는 억울하고 부당한 점은 담당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법적으로 물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처벌이 추행죄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형사 절차를 밟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일까? 성희롱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등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희롱은 형사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민사 책임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인용, 성희롱이 성립할 때 가해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피해자와의 관계, 성희롱이 이루어진 장소,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년 6월 14일 선고 2005도 6461 판결. 이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고 해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동기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법원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도 명시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므로 가해자인 남성의 입장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니었어도 피해를 입은 여성의 입장이 주요하게 고려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지탄을 받는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추후 형사 절차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추행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행이라고 하면 형법에 명시된 강제추행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해당 규정은 폭력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때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위력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본법에 의하면 고용 등의 관계로 피해자를 보호 및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위력을 행사하여 추행하였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어서 항거하기 곤란한 점을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으므로 유형력 행사 여부에 따라 본 죄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하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성적 언행을 한 상사도 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부하 직원으로부터 불쾌하다는 추정적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주무른 상사도 마찬가지로 처벌되었습니다. 이에 성희롱이 추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사 절차에서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 참고인 진술 등에 의하여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희롱으로 위력추행죄 고소를 당하였으나 저희 성지파트너스에서 조력하여 해결한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배를 쳐 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A씨는 본 사건의 피해자인 B씨와 3년간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수관계이지만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난 날 A씨의 무례한 행동으로 인하여 B씨는 A씨를 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팀원들과 커피를 마셨는데 몸매 이야기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때 A씨는 B씨의 가슴과 배 사이를 툭 치며 B씨는 몸매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칭찬의 의미로 한 말이었지만 B씨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껴 형사고소까지 하였는데요. 이때 B씨는 A씨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변호인 면담 시에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만 B씨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의 진술에 타당성을 부여할 증거를 취합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밝혀 위력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를 선고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추행죄로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예민한 사안이 많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므로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